사람에 따라서 기도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어느 때는 기도가 더 잘 되고 어느 때는 기도가 더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인이 이제 이렇게 이 월상이나 아니면 시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도 체질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들어지고 어쨌든 기도하면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시기적으로 편인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편인은 누구나 때는 이제 내한테는 없어도 시기적으로는 해로 오거나 월로 오거나 날로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편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을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질의 영역은 재라고 그러고 재물, 재. 사주에 재가 있다 없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네 라고 하고 재물이 없으면 안 좋은 거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적이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인성, 편인이든 정인이든 이런 게 더 많으면 정신적 영역이 더 크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비겁하고 식상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펼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또 관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이 있냐, 관이 없냐, 관운이 있냐, 관운이 없냐. 그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명예, 내 자리, 위치 이런 걸 여성들한테는 이제 남자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여성들한테 관이 꼭 남자가 아니고 직장, 조직, 내 일거리,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 위치 이런 것들이 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관이 뚜렷한 사람은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장, 과장 이런 걸 하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관이 뚜렷한 사람은. 그래서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관이 뚜렷한 사람이 취업하기가 훨씬 더 훨씬 더 쉬워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땅을 매매할 때 문서운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문서라는 말을 종종 이제 많이 들어서 쓰는데요. 문서는 바로 인성의 영역, 편인, 정인 같은 이렇게 마음의 영역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서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문서가 자주 매매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있고 없고라고 해서 부자고 아니고 그런 거하고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판단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어제는 어떤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대보살이셔서 보살님도 이렇게 어머니 따라서 많이 절에 다니면서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했던 보살님인데요. 따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서야 60대 후반 70이 넘으셨던가 그런데 60대 후반이 돼서야 편인 대운이 와가지고 대운이 오면 한 10년씩 오거든요. 그러면 이 보살님은 예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해진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엄마 따라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하시고 많이 하셨어. 불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에야말로 이렇게 편인의 이게 뭐냐면 정신적 영역이다 보니까요. 애처롭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기도를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때가 편인이기도 해요. 편인이 없는 사람한테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까지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편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 다 도와준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편인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당하거나 자주 속아 넘어가거나 도와주다가 자기 것까지 다 빚내가지고 도와주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편인이 있는 사람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걸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말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역시 편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배고픈 사람 밥 한 끼라도 내가 먹여줘야지, 해줘야지. 이러니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뭐 이런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편인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이제 60대 후반이 이제 후반에 편인대원이 왔는데요. 따님은 전혀 기도하고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따님도 절에 다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보니까 공부하고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어. 때는 바야흐로 이 보살님은 따님은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무실을 써도 같이 사무실을 쓰고 같이 연결된 사업을 하고 그래요. 단독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지 않고요. 연계된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때가 그런 때니까 또 더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본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때가 그런 때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엄마는 계속 네가 저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절에 불사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절에 좀 가자 해도 마음이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절에 이 따님은 이렇게 절에 혼자는 갈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절에 혼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랑 같이 다니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따님은 혼자 올 체질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엄마랑 같이 오고 기도는 엄마가 해주고 따님은 그냥 엄마 모시고만 가고 그렇게만 해도 궁합이 맞는 거지. 엄마는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따님은 기도의 생각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도 절당이라도 밟으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 범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라고. 그럼 어머니가 내 기도를 해주니까 나는 그냥 좋은 거고 기도를 안 해도 되니까 따님만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니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님 저도 편인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지금 편인을 되게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편인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이제 잘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그냥 편인의 성향인 거예요. 기도를 새벽 기도를 다니고 사식 기도를 다니고 불사에 동참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성향이 이거는 사주를 보든 안 보든 그냥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잠깐 100일 기도만 하고 끝나면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이렇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편인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자, 그거는 차차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을 가르쳐 줄게요. 우리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은 살 빠지는 법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얼굴도 작아지는 그런 마사지법이에요. 우리 몸에는 림프절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동맥, 정맥, 몸에 피가 막 흐르고 그러는데요. 동맥, 정맥만 있는 게 아니라 림프라는 것도 있는데요. 같이 이제 혈액이 흘러가고 하는 그런 것들 일종인데
림프가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림프절이라고 그래요. 림프액이 잘 돌아가면, 피가 잘 돌아가면 피로가 생기지 않고 부종이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림프도 똑같아요. 다만 림프는 펌프질을 해주는 게 따로 없어요. 정맥, 동맥 이런 것들은 펌프질을 심장에서 해주는데 림프는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림프가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역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독소가 빠지고요. 그리고 피로가 이제 그 피로 회복이 되고 부종이 이제 사라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둥그렇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한 건 이제 부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부어서 그래요. 근데 이 부종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깨, 겨드랑이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림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드랑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면 림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겨드랑이 밑에가. 근데 뭐가 뭉쳐있다, 너무 많이 아프다,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눌렀는데 아프다 이러면 맨날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두드려줘요. 양쪽 겨드랑이 밑에를 두드려 주세요. 이러면 림프가 이렇게 순환이 아주 잘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가 림프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밤에 잠잘 때 림프액이 잘 순환이 되는데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져서 자고 일어나면 뭉쳐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하는 것도 기지개를 쭉 펴면 림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다 더해서 겨드랑이 밑에를 쳐주면, 만져주거나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승모근이라 해가지고 보통 어깨 위에 여기 모여있는 여기가 있는데 거기 누르면 많이 아프잖아요. 이것도 림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잘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애들 시켜가지고 어깨 좀 두드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피로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역시 림프절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작아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귀 밑 이쪽에 여기를 매일같이 자주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문질러주면 반드시 양쪽에 다 문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만 문질리면 얼굴이 삐뚤어져. 효과가 대단히 커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가지고 한쪽만 문질러면 한쪽은 이제 부종이 빠지는데 한쪽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을 다 문질러줘야지 얼굴이 작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도 이렇게 림프절이고요. 또 사타구니 이쪽도 림프절에 해당이 돼요. 많이 걸으면 림프가 저절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요. 많이 걷지 않았다면 이제 사타구니 밑에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또 다른 데가 있는데요. 바로 종아리예요. 종아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아리 만져주는 게 참 안 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서 따로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하루에 2, 3분씩이라도 이렇게 만져주면 정말 혈액순환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다 이런 것이 무릎만 이렇게 나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종아리를 이렇게 압력을 줘서 오히려 그렇게 정신이 차려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죠. 사실 절을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신체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것은 기도랑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참법을 독송하는 것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건강해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요. 건강을 위한 노력, 여러분들이 스님이 맨날 건강 얘기만 하고 먹는 것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 듣는 순간이라도 또 만져주잖아.
잊고 있다가 이때라도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소금을 적게 먹어야 돼요라고 염분의 이제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염분 섭취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가 괜찮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 염분 섭취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짜게 먹어도 물을 평상시에 2리터씩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많이 짜게 먹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가장 이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신장에 타격을 주냐면 벌컥벌컥 먹으면 벌컥벌컥 먹으면 신장에 갑자기 엄청난 이제 많은 양의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신장이 약한 사람은 벌컥벌컥 먹으면 큰일 나게 되는데요. 뭐 건강한 사람이라도 벌컥벌컥 먹는 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찬물을 먹으면 역시 신장에 굉장히 안 좋아요. 몸 신장뿐만 아니라 전체 장기에 다 안 좋은데요. 그래서 미지근하고 약간 따뜻한 물을 이제 한 모금씩 축이면서 2리터 먹는다면,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혈액에 있는 이제 염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가 몸에 혈액의 이제 염도가 0.9%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염수가 병원에 가면 링겔 꽂고 할 때 식염수도 꽂고 그러는데, 몸에 염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을 많이 먹는데 저염식을 해. 소금을 거의 안 먹어. 이러면 피부의 혈액 속에 염도가 0.8, 0.7 이거 내려갈 수가 있는. 오히려 그래도 몸에 더 큰 해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약간 짜게 먹어도 괜찮고, 심지어 이제 죽염물을 아침 저녁으로 한 주먹씩은 아니더라도 약간 짭짤하게 아침 저녁으로 죽염물을 이렇게 먹어주면 역시 물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물을 자주 드세요.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물 많이 먹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낮에 활동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뭐 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 건강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절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이 절을 108배를 하고 200배, 300배를 하면 엄청 건강에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절을 못한다네. 아이고 불쌍해요, 세상에. 이제 그런 거하고 물 못 먹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물을 자주, 따뜻한 물을 꼭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요 림프절 마사지 꼭 잘 하시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